일러스트 핵심 기출 유형 문제로 작품명은 구워먹는 채소인 과일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벡터화하는 부분과 패스를 따라 흐르는 글자의 기능이 포인트가 되는 작업입니다. 먼저 메인 타이틀부터 작업해 볼게요.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하고 면색과 선색은 초기화될 수 있도록 디폴트 아이콘 눌러줍니다. 그리고 면색은 넌을 눌러 없애주세요. Shift 눌러서 클릭한 채 드래그, 원을 그려주고 Ctrl C, Ctrl F를 눌러서 카피해서 앞으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Alt,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부터 정비율로 크기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세요. 다시 한번 Ctrl C, Ctrl F, Alt, Shift를 눌러서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선택 툴로 외곽에 있는 큰 원을 선택을 하고 메뉴바에서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선택해주세요. 지그재그의 옵션은 사이즈는 2mm, 리지 퍼 세그멘트는 3, 포인트는 스무스를 선택해서 OK 눌러줍니다. 이펙트로 만든 이 이미지는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눌러서 벡터화 시켜주세요. 지그재그로 만든 이미지와 바깥에 있는 큰 원, 두 개를 같이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주고 메뉴바의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 꺼내주세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에 있는 익스크루드를 선택해줍니다.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서 면색과 선색을 스왑해서 면에 검은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줍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플레이스 눌러주세요. 소스 파일에서 건광4jpg 선택해줍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세요. 메뉴바의 윈도우,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 꺼내주세요.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에서 프리셋은 디폴트를 클릭해서 블랙 앤 화이트 로고 선택해주세요. 어드밴스드에서 패스는 하이, 코너는 모어, 노이즈는 1픽셀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익스펜드 눌러줍니다. 이 이미지는 메뉴바의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 꺼내주고 디바이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언그룹, 그룹 해지도 해주세요. 도구바에서 매주 엔티티 선택하고 흰색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도 해주세요. 그러면 흰색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색상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도구바에서 면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블락 브러쉬 툴 선택합니다. 검정색이 면색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메꿔주세요. 브러쉬의 사이즈는 대괄호 열기 또는 닫기로 크기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사이즈 조정해서 칠해줍니다. Ctrl Y를 눌러주면 블락 브러쉬 툴은 면이 흡수되면서 색상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서 그룹도 지정해주세요. 이 이미지는 만들어준 이 마크에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크기 조정하고 이 동그라미를 배치를 해서 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면색 없게끔 선색은 색상을 또렷한 색상으로 좀 꺼내놓고선 작업을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로 쓸 이 동그라미 틀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를 눌러서 제일 상단으로 올려주고 이 원에 맞게끔 이미지 크기 설정해주세요.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주세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전에 작업했었던 이 지그재그 형태와 다 같이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왼쪽 오른쪽의 가운데 정렬, 위아래의 가운데 정렬해서 보기 좋게 배치해줍니다. 작업된 이미지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지정해 놓을게요. 이번에는 타이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작업하는 공간을 조금 어둡게 만들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K를 눌러서 환경 설정 들어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눌러주고 캔버스 컬러를 매치 브라이트네스 선택해줍니다.
타입 툴로 빈 공간 클릭, 글자 타이핑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하고 다시 빈 공간 클릭해서 글자 넣어주세요. 메뉴바의 윈도우, 타입, 캐릭터 패널 꺼내주고 비슷한 서체를 알맞게 넣어주세요. 글자 크기도 알맞게 지정도 해줍니다. 일부분의 자간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면 커서를 두고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정해서 조절을 해주세요. 서체를 보면 위쪽에 있는 글자는 나눈 바른 고딕체를 사용했습니다. 자간도 넉넉하게 벌려졌고 아래쪽에 있는 채소인 과일은 헤드라인 서체로 사용해서 자간도 많이 조정해주고 장평도 조절해서 글자체를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글자도 나눈 고딕체를 사용해서 크기 비슷하게 설정해서 놓았습니다. 글자는 다같이 선택해서 면색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글자 선택하고 메뉴바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스크린블 선택해줍니다. 스크린블의 옵션 값은 문제지와 비슷할 수 있도록 소수점으로 조금씩 조절하면서 맞춰줍니다. 폰트의 사이즈야 제가 작업한 사이즈와 다르면 옵션 값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더라도 화면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알맞는 농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메뉴바에서 윈도우, 어피어런스 패널 꺼내주면 이렇게 글자 선택했을 때 스크린블이라는 글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값이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조정을 해줄게요. 옵션 값 조절을 할 때에는 최대한 글자의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라인 세그멘트 툴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흰색으로 그려주세요. 그려놓은 선만 선택할 건데 다 같이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글자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브러쉬 패널 꺼내주세요. 브러쉬에서 차콜 피더 선택해줍니다. 선의 두께는 소수점으로 얇게 조정해주세요. 이미지를 보고 획이 조금 더 길어야 된다면 잡아 끌어서 조정도 해줍니다. 브러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브러쉬 패널 꺼내주고 적용한 브러쉬 하단에 있는 옵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플립 얼롱을 이용해서 반전시켜서 놓아줍니다. 이미지는 다같이 선택해서 그룹도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와 패턴을 활용해서 이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면색은 없게끔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해주고 일리스트 선택해주세요. 빈 공간 클릭해서 위드와 하이트를 28mm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도구바에서 폴리건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합니다. 사이드 부분에 3이라고 적고 OK 눌러주세요.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만든 삼각형은 옵션바의 트랜스폼에서 위드는 5mm, 하이트는 7.5mm로 설정해줍니다. 면색과 선색 뒤바꿔주고 역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Shift 눌러서 돌려줍니다. 메뉴바의 윈도우 브러쉬 패널 꺼내주세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클릭한 채 드래그, 등록을 해주고 패턴 브러쉬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그려놓은 원을 선택하고 등록한 브러쉬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게 보여진다면 옵션 바에 있는 스트로크의 두께를 소수점으로 낮춰줍니다.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로 Shift 눌러서 원을 그려주고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메뉴바의 윈도우에서 얼라인 패널 꺼내줍니다.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서 보기 좋게 놓아주세요. 원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Alt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부터 정비율로 크기 조정을 해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을 하는데 자유롭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메뉴바의 뷰, 스마트 가이드 체크 해지하고 부드럽게 조정도 해주세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안쪽에 있는 이 원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F 눌러서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확장시켜 줄게요. 도구 툴에서 타입 툴을 길게 선택하면 타입 언어 패스 툴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클릭해서 글자가 선에 써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면색은 흰색으로 설정해주고 캐릭터 패널에서 비슷한 서체와 폰트의 사이즈 조정도 해줍니다. 이 정도로 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브러쉬는 조금만 더 작게 해줄게요. 글자 위치를 수정하고 싶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글자를 선택하면 시작과 끝에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끝부분을 조금 밀어주고 시작 부분을 좌우로 움직이며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고 선색은 흰색으로 원을 그려주고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로 Shift 눌러서 원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딜리트 삭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조인 눌러주세요. 면색과 선색을 뒤바꿔서 반원으로 만들어주고 반원은 브러쉬 등록해줍니다. 패턴 브러쉬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선을 선택하고 등록한 브러쉬 선택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로크의 두께를 얇게 조정해주세요. 알맞는 사이즈로 조정해주고 안쪽에 다시 한번 Shift 눌러서 정원 그려서 가운데 정렬도 해줍니다. 안쪽에 있는 선의 두께는 1포인트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 Ctrl C, Ctrl F, Alt Shift 눌러서 바깥쪽으로 확장시켜주고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해서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클릭해주세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드로퍼 툴로 위쪽에 있는 글자 크기 설정해주세요. 글자는 반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구 툴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양쪽에 있는 선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있는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한 채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과 끝을 거리감을 주고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때에 패스가 안쪽에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도구 툴에서 타입 언어 패스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 창 활성화 시켜주고 얼라인 투 패스는 어센더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글자로 만들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문의 글자도 블럭 지정하고 아이드로퍼 툴로 포테이토 글자 클릭해서 같은 사이즈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땡땡땡 점을 그려줄게요. Alt 드래그 정방향으로 하나가 복사하고 Ctrl D 눌러서 반복시켜줍니다. 그룹 지정해 놓고
패턴으로 등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어깨, 선색은 흰색으로 원을 그려주고 등록한 패턴을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넣었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스트로크의 사이즈를 조정했을 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크기만 조정이 된다면 이때에는 간격을 수정하면 됩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등록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하고 브러쉬 옵션 팝업 창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싱 부분을 늘려줍니다. 한 40 정도로 한번 늘려볼게요. 그리고 OK. 그 다음에 Apply to Stroke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간격을 조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두께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조금 더 조정할게요.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원 크게 그려줍니다. 스트로크는 두께감 주세요.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 눌러주고 Alt Shift 눌러서 크기 조정도 해줍니다. 다시 한번 Ctrl C, Ctrl F, Alt Shift 눌러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타입 언어 패스 툴로 클릭. 뒤집어주고 다시 한번 타입 언어 패스 툴 아이콘을 더블 클릭. Align to Pass는 Ascender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글자가 써지게끔 해주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시작과 끝점을 벌려주고 이동시켜줍니다. 이때에도 토마토가 아래쪽에 글자가 이렇게 내려가 있다면 드래그 해주고 Ctrl T 캐릭터 패널 꺼내줘서 글자 올려쓰기를 조정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감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수정을 해주세요. 원 그려주고 면색은 어깨 선색만 있는 상태에 Ctrl C, Ctrl F 눌러서 Alt Shift 눌러서 좀 작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익스크루드 눌러주면 면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패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스와치 패널 꺼내주세요. 스와치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 메뉴 눌러주고 패턴, 베이지 그래픽스 라인 선택해줍니다. 패턴 중에 양쪽은 얇고 가운데는 두꺼운 패턴을 선택을 할 건데 먼저 동그라미, 링 모양의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주세요. 패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치 패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용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패턴의 옵션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 같이 선택해서 선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ESC 버튼 2번 눌러서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 패턴은 사선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구바에서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 줍니다. 하단의 옵션 부분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체크해야지 트랜스폼 패턴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 40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굵기도 조정하고 싶다면 패턴의 사이즈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도구바에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하단에 보면은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지하고 트랜스폼 패턴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니폼 부분을 100% 미만으로 설정해줍니다. 조금 더 작게 해줄게요. 문제지와 비슷하게 사이즈 조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동그라미는 선색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넣어주세요. 스트로크의 두께도 설정해서 놓아줍니다. 소수점으로 할게요. 작업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사이즈 비슷하게 조정 좀 해줍니다. 원 그려주고 면색은 없게끔 선색만 있게끔 설정해주고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도 해줍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 선택해주세요. 패스 클릭 해줍니다.
글자들 자간 설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자간 설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이번에는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원 하나 그려주고 면색은 어깨, 선색은 흰색으로 넣어주세요. Ctrl C, Ctrl F, Alt Shift 눌러서 안쪽에 작게 만들어줍니다. 안쪽에는 5개의 선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선택해서 메뉴바의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구 툴에서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합니다. 스페이싱 부분은 스텝으로 변경하고 숫자 5를 눌러서 OK 눌러줍니다. 이번에도 글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Shift 눌러서 원 하나 그려주고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타입 오너 패스트 선택해서 클릭. 작업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크기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그룹 지정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화살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아크 툴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드래그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회전시켜서 놓을게요. 흰색으로 설정해주고 메뉴바의 윈도우 스트로크 패널 꺼내주세요. 에로우 헤드를 화살표로 선택해줍니다.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프로파일에서 스트로크의 종류를 양쪽은 샤프하고 가운데는 통통한 선을 선택해줍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높여주세요. 화살표 헤드가 너무 크다면 스케일 부분에서 헤드 부분을 줄여줍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로 헤드의 크기는 70%로 적용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 이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러스트 이미지는 펜툴과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릴 때에는 면색과 선색을 초기화 시켜놓고 작업하면 구분이 쉽게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 때에는 연필 툴과 펜 툴, 스무스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세요. 이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미지 중에서도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완성도 있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된 거는 그룹을 지정해 놓으세요. 유색으로 넣었는데 색상이 안 들어간다면 면색과 선색을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색상을 넣어주면 들어가게 됩니다. 선은 흰색으로 넣어주고 옵션 바에 있는 유니폼 부분 클릭해서 선의 종류 선택해서 스트로크 높여서 만들어주세요. 겉에 있는 형태를 1차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메뉴바의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사용합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확장하는데 저는 안쪽으로 축소해서 넣을게요. 너비는 -2mm로 설정하고 OK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더 수정을 해줄 거고 추가적으로 이 안쪽에 또 나눠서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번에는 조금만 얇게 -1.5mm 정도로 설정하고 OK 눌러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간색 부분 들어갈 부분이에요. 면색은 없게끔 선으로만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선만 선택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면으로 변경합니다. 면으로 만들어준 부분과 상단에 있는 작은 이 면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언그룹 해주세요. 바깥쪽의 이미지, 안쪽에 이 흰색의 면만 선택해서 밖으로 꺼내줍니다. 필요 없는 이미지는 삭제해주세요. 이제 다듬을 부분 다듬고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 정도로 그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포토샵에서 크기 조정하면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배경부터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고 메뉴바의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소스 파일에서 1번 JPG 선택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이미지는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Ctrl C 카피 눌러주세요.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Ctrl V 눌러서 이미지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미지는 Ctrl T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조정과 세로로 회전도 시켜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Create New Layer 활성화 시켜줍니다. 도구 바에서 레탱규트 선택해서 옵션에는 면색을 채워주고 스트로크는 없게끔 설정해줍니다. 옵션 바에서 코너 부분은 0픽셀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끔 설정해주고 작업창에다 클릭한 채 드래그, 직사각형 그려주세요. 그려놓은 직사각형은 가운데 정렬할 수 있도록 옵션 바에 있는 얼라인 기능에서 얼라인 투 캔버스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정렬, 위아래에 가운데 정렬해서 정렬도 해줍니다. 메뉴바의 파일 오픈 눌러서 2번 JPG 오픈해주세요.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 눌러서 카피해줍니다. 작업창에서 Ctrl V 눌러주세요. 붙여넣기 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이미지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탱글 1 레이어 위에 배치를 해줍니다.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경계 라인을 클릭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줍니다.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 메뉴바에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팝업창 활성화시켜주세요. 녹색 계열로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고 휴 부분은 185, 세츄레이션은 10, 라이트네스는 마이너스 10으로 조절해서 OK 눌러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탱글 1의 레이어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스트록 선택해줍니다. 스트록의 옵션 값은 사이즈는 40픽셀로 조정해서 도톰한 선을 만들어주고 포지션은 선이 이미지 바깥에 생길 수 있도록 아웃사이드 선택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필 타입은 컬러로 선택하고 컬러치 클릭해서 색상 값을 사이언 85, 마젠타 55, 옐로우 100으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주세요. 이때 클리핑 마스크의 틀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레탱글 1의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Alt Shift를 눌러서 세로의 길이만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가이드 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투명한 레이어 하나 꺼내주세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도구 툴에서 레탱귤러 마키 툴 선택해서 이미지 위에 클릭한 채 드래그로 직사각형으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줍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은 초기화될 수 있도록 디폴트 아이콘 눌러주고 전경색의 검정색을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 전경색 부어주세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지도 해주세요. 무브 툴 선택하고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의 검은색 면은 컨트롤 T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줍니다. 비스듬하게 회전을 시켜서 엔터 눌러주세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메뉴바의 필터, 블러, 가우시언 블러 선택해줍니다. 레디오스 값은 20픽셀 정도로 조정해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그림자는 레탱글 1의 레이어 아래쪽에 배치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노멀 부분을 클릭해서 멀티플라이 적용해줍니다. 오페시티는 70%로 조정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가이드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투명한 레이어 하나 꺼내주세요. 도구바에서 레탱글 툴 선택하고 옵션에 면색은 없애주세요. 선색은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선의 두께는 3픽셀 정도로 조정해주고 작업창 안쪽에 클릭한 채 드래그, 점선으로 만든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옵션 바에서 선의 종류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어 옵션을 클릭해서 대시드 라인 선택해주세요. 대시와 갭은 4로 입력하고 OK 눌러줍니다. 점선으로 만든 이미지도 옵션에서 얼라인 기능에서 얼라인 투는 캔버스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메뉴바의 파일 오픈 눌러서 3번 JPG 오픈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는 자물쇠를 클릭해서 풀어주세요. 도구바에서 색상을 감지할 수 있는 매직 윈드 툴 선택해줍니다. 옵션 값의 토러런스는 80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배경을 클릭해주세요. 안쪽에도 Shift 눌러서 클릭해서 추가적으로 배경이 다 선택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서 배경을 지워주고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지도 해줍니다.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 눌러서 카피해주세요.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무브 툴로 옮겨주고 Ctrl T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서 크기 조정도 해줍니다. 나뭇잎의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스타일의 종류 중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옵션 값은 오페시티는 80%, 앵글 값은 0도, 디스텐스는 30픽셀,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0픽셀 정도로 조정하고 OK 눌러주세요. 도구 툴에서는 무브 툴을 선택하고 나뭇잎의 이미지를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줍니다.
카피해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크기 조정해서 놓아줍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쓸 때에는 작게 설정한 이미지를 반대로 크게 설정하면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이미지는 큰 이미지를 복사해서 크기 조정해서 사용해주세요. 일러스트에서 타이틀 이미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된 이미지 선택해서 Ctrl+C 카피 눌러줍니다. 포토샵에서 Ctrl+V 눌러서 페이스트는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이미지의 크기는 알맞게 조절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컬러 오버레이 선택하고 오른쪽의 색상 값을 클릭해서 CMYK의 000으로 설정해줍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로 설정하고 오페시티는 100%로 설정해주세요. 일러스트에서 타이틀 이미지 선택해서 Ctrl+C 카피 눌러주세요. 작업창에서 Ctrl+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 픽셀로 선택합니다. OK 눌러주세요. 이미지 배치 알맞게 조절해줍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오픈 눌러주고 브러쉬로 쓸 오버레이 JPG 선택해서 열기 눌러줍니다. 질감이 거칠 수 있도록 이 이미지는 메뉴바의 필터 갤러리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그래픽 펜 선택해줍니다. 그래픽 펜의 옵션 값은 스트로크 런스는 15, 라이트, 다크, 밸런스는 38 정도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레팅귤러 마키 툴로 상단의 일부분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메뉴바에서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을 선택해줍니다. OK 버튼 눌러서 등록해주세요. 다시 무브 툴 선택하고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위쪽에 있는 마크와 타이틀은 레이어 패널에서 다중 선택해줍니다.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하고 Ctrl+G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룹은 하단에 있는 마스크 아이콘 눌러서 마스크 씌워주고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선택해줍니다. 브러쉬의 종류는 등록한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괄호 열기 또는 닫기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질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위쪽의 일부분을 선택해줍니다. 무브 툴 선택하고 일러스트에서 감자, 세트 선택해서 Ctrl+C 카피 눌러주세요. 작업창에 Ctrl+V 눌러서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감자의 이미지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불러와서 알맞게 배치해줍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6번의 JPG 오픈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오른쪽에 있는 잠새 버튼 눌러서 레이어 풀어주세요. 도구바에서 퀵 셀렉션 툴 선택해서 배경 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줍니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고 선택 영역도 해제해주세요. 레팅귤러 마키 툴로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Ctrl Shift J를 눌러서 레이어 분리를 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감자의 이미지는 선택해서 Ctrl T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플립 허리전털 좌우 반전해서 놓아줍니다.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이미지 Ctrl T 눌러서 회전도 시켜서 편집해줍니다.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다중 선택하고 옵션 아이콘 눌러서 머지 레이어 하나로 합쳐주세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 컨트롤 T 트랜스폼 활성화시켜서 크기 조정과 배치 알맞게 해줍니다.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드롭 섀도우 선택해줍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옵션 값은 오페시티 60%, 앵글 값은 110도, 디스텐스는 25픽셀,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15픽셀로 조정해줍니다. 이 값은 절대값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서 이번에는 8번 JPG 선택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이미지만 남겨줄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자물쇠 풀어주고 퀵 셀렉션 툴로 배경 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선택 영역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은 Alt 키를 눌러서 제거도 해줍니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고 선택 영역 해지해줍니다. 다시 한번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 카피 눌러주고 작업창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 알맞게 배치도 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플립 허리전털, 좌우 반전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펜 툴로 옵션은 패스로 설정해주고 필요한 이미지를 패스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Ctrl Enter를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변경하고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 선택 영역 부분만 복사를 해줍니다. 무브 툴로 자리 맞춰서 놓아주세요. 감자에서 썼던 이펙트, 드롭 섀도우는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메뉴바의 파일 오픈 눌러줍니다. 양파 이미지 열기 눌러주고 백그라운드 자물쇠 풀어주세요. 퀵 셀렉션 툴로 배경 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줍니다. 선택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은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거해서 재조정도 해주세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고 지워지지 않은 부분도 편집을 더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Ctrl D 눌러서 일부분 선택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 영역 해지를 해줍니다. 다시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 카피 눌러주세요.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미지 크기, 배치 알맞게 조정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펙트에 있는 드롭 섀도우는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카피해서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파일에서 오픈 눌러서 토마토의 이미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번에는 펜 툴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펜 툴 선택해서 옵션에 눕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로 설정해 줍니다. 이미지 외곽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패스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Ctrl Enter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 복사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의 왼쪽에 있는 토그라인 눈을 꺼주고 필요한 부분 다시 편집해줍니다. 색상이 바뀌어야 되는 오른쪽에 있는 토마토는 다시 펜 툴로 빨간색 부분만 선택될 수 있도록 패스로 그려주세요. Ctrl Enter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고 메뉴바의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눌러줍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채도값 올려서 노란색 계열로 보정해주세요. 휴 부분은 45, 세츄레이션은 90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선택 영역 해지하고 Ctrl A 전체 선택해주세요. Ctrl C 카피 눌러주고 작업창으로 옮겨와서 Ctrl V 붙여넣기 해줍니다. Ctrl T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 복사해줍니다.
이번에는 파일, 오픈, 가지 이미지 불러와 주세요. 퀵 셀렉션 툴로 가지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선택 영역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은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조정도 해줍니다. Ctrl J 눌러서 레이어 복사하고 복사된 이미지는 Ctrl A, Ctrl C, 카피 눌러서 Ctrl V, 크기 조정해서 이미지 알맞게 놓아주세요. 그림자 복사도 해줍니다. 이번에는 12번의 JPG 오픈해줍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필요한 이미지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서 분리해주세요. 펜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Enter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고 Ctrl J, 레이어 복사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 카피 눌러주고 붙여넣기해서 크기 조정하고 그림자까지 놓아주세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고 이번에는 7번 JPG 오픈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오른쪽에 있는 자물쇠 버튼 눌러서 레이어 풀어주고 도구바에서 매직 윈드 툴 선택해줍니다. 옵션의 토러런스 값은 32로 설정해줍니다. 배경 부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폴리거널 라소 툴로 러프하게 선택해서 정리도 해주세요. 딜리트 버튼. 이미지는 Ctrl A, Ctrl C 눌러서 카피해주고 Ctrl V 눌러서 작업창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Ctrl T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해서 양파 쪽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카피 하나 해주고 파인애플 쪽에도 놓아줍니다. 이미지는 Ctrl U, 휴 세츄레이션 파버창 활성화 시켜주고 컬러라이즈 체크해줍니다. 휴는 45, 세츄레이션은 70 정도로 조절해서 노란색 계열로 변경해주세요. 이 이미지는 도구 툴에서 일리스트 선택합니다. 일리스트 툴로 파인애플의 동그란 원의 크기에 맞게끔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선택 영역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트랜스폼 셀렉션을 눌러주고 크기 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으로 지정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노란색의 가루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마스크를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선택한 부분이 반전돼서 가려질 수 있도록 마스크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레이어 패널에서는 붉은색의 가로 레이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엘립티컬 마키 툴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트랜스폼 셀렉션 눌러주고 크기 알맞게 조정해줍니다. 엔터 눌러서 사이즈 픽스해주고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면 이 선택 영역 부분만 보여지고 나머지는 가려지는데 그 부분을 반전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아이콘을 씌워주게 되면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은 가려지고 나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메뉴바의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13번의 JPG 열기 눌러줍니다. 이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자물쇠 풀어주고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배경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세요.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고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해줍니다. Ctrl C 카피 눌러주고 작업창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회전시켜서 크기 알맞게 조정해주세요. 잠시 가이드선은 토글아이 눌러서 비활성화 해놓고 이미지는 배경이 보여질 수 있도록 반투명하게 오페시티를 잠깐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가려져야 되는 부분을 펜 툴로 패스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Ctrl Enter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변경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를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마스크 적용해주고 오페시티는 다시 100%로 조정해주세요. 메뉴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14번의 JPG 열기 눌러줍니다. 이 이미지는 메뉴 파일 필터 갤러리 선택하고 필터의 종류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그래픽 펜 선택해주세요. 그래픽 펜의 옵션 값은 스트록 런스는 15, 라이트 다크 밸런스는 20으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도구 툴에서 레탱귤러 마키 툴 선택해서 스푼 이미지를 클릭한 채 드래그로 감싸줍니다. 컨트롤 C, 작업창에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스푼의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부분 클릭하고 디바이드 선택해주세요. 이미지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회전시켜서 알맞게 배치해줍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일러스트에서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배치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가이드선 왼쪽에 있는 토글아이 눌러서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붉은색의 가루는 조금 더 붉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미지 선택하고 컨트롤 U,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붉은색 계열로 채도값 올려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 크기, 배열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이상 없다면 메뉴 파일, 세이버 카피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은 비번호로 설정해주고 포맷 형식은 JPG 선택합니다. JPG 옵션 팝업 창이 활성화되면 퀄리티는 맥시멈으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주세요. 나머지 글자는 인디자인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바에서 파일,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JPG로 만든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작업창에 왼쪽 상단의 여백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기준점을 왼쪽 상단으로 조정해주고 XY는 0mm로 설정해줍니다. 위드와 하이트는 166에 246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주세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한 채 드래그, 텍스트 프레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글자 타이핑 해주세요. 이미지는 컨트롤 A 눌러서 블럭 씌워주고 컨트롤 T 눌러서 문자 패널 꺼내줍니다. 서체는 나눈 바른 고딕으로 7.5포인트 정도의 사이즈로 넣어놨습니다. 글자는 옵션 바에 있는 문단 정렬을 우측 정렬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 견본 패널을 열어주고 옵션 아이콘 눌러서 새 색상 견본 눌러주세요. 마젠타 65, 옐로우 105로 설정해서 주황색을 만들어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 A 눌러서 전체의 글자 색상은 용지 색상으로 눌러주세요. 텍스트 프레임을 Alt 드래그 카피해주고 비타민 C만 남겨서 나머지는 지워주세요. 비타민 C라고 쓴 글자는 텍스트 컬러를 주황색으로 선택해줍니다. 겉에 있는 프레임 선택하고 면색 선택해서 용지 색상 눌러주세요. 문단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 눌러서 수직 균등 배치에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크기 조절해서 놓아주세요. 글자 등 클 수 있도록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글자 알맞게 배치해줍니다. 글자를 넣고 하단에 보니까 토마토의 이미지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파일은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다시 파일에서 세이버 카피, 동일한 이름 선택하고 JPG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부분 선택해서 업데이트 아이콘 눌러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 없다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